그 다음에는 바로 여기를 한번 볼까 싶은데요. 누나와 통화한 지 오래. 이 얘기는 뭐 누군지 쉽게 짐작할 수 있겠죠. 예, 박지만 회장. 예, 박지만 회장인데 있습니다. 누나와 통화한 지 오래됐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의 친인척 관리가 과거보다 더 엄격했던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 대선 때 이제 뭐 친인척 문제 역대 정권마다 터졌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뭐 친인척이 그렇게 많으시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촐한데 가장 주목받는 분이 이제 박지만 회장인데 지난주에도 뭐 이양수 평론가가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권력의 생리에 대해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만큼 잘 아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동생에게 약간 여지와 공간을 열어준다면 사람들이 들끓지 않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그 끝이 뭐냐? 비극일 것이다. 그걸 아마 누나로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말 동생을 절절히 사랑하는 마음에서 완벽하게 차단하지 않느냐. 박지만을 완벽히 차단했다. 그러니까 뭐 박지만 회장 첫 얘기에 의하면 청와대 한 번도 못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그러니까 그 의도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사랑이 오해받기도 한 거 아닙니까? 동생을 정말 아끼는 마음에서 완벽히 사람이 될 거는 걸 차단했고 여지를 주지 않는 측면에서 뭐 한 것 같은데 박 회장은 나름대로 또 서운한 게 있겠죠. 박 회장이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누굴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당신 누구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 제거해 줄 수는 있다. 어떻게 하면 제거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하다고 얘기하면 자동으로 아웃된다. 이렇게 자조적으로 얘기를 하셨을 정도로 권력하고 차단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저 BH 안에 있을 때 그렇죠. 청와대에서 핵심하실 때 기류를 좀 보더라도 느낄 수 있었던 건데요. 역대 정권 중에서 친인척 비리가 없었던 그 경우가 박정희 정권밖에 없어요. 노무현 정권 때도 봉화 대군 계셨고요. 그 다음에 MB 정권 때도 저 만사형통 계셨고요. 예. DJ 정권 때는 자녀들. 삼남, 예. 1남, 2남, 3남의 홍삼 트리오 계셨고. 홍삼 트리오. 예, 이런 식으로 다 있었거든요. 근데 와이스턴이 김현철. 와이스턴이 김현철. 결국에는 그분들이 마지막에는 다 이제 감옥을 가신다든지 뭐 별로 좀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는 그게 없었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한테 이제 그걸 보고 배웠고 그다음에 예. 역대 정권들이 그런 걸 보고 이 정권이 끝난 다음에 내 동생 감옥에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차단하고 그 조카 있지 않습니까? 예. 저 박근혜 대통령이 결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조카가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예. 근데도 청와대로 초청하거나 뭐 이렇게 일부러 좀 거리를 두고 만나지 않는 그 얘기를 종합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박지만 정권 끝나고 깜빵에 안 보내기 위해서 완전히 차단하고 멀리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만 회장은 자기는 이미 완전히 건이 떨어져서 이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를 음해하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어제 세계일보가 이제 단독 보도한 내용이 뭔가 하면 자기 중심의 엄해한 내용의 청와대 문건들을 자기가 입수했다. 그래서 남재준 원장 그다음에 김기춘 실장한테 이 경위를 좀 파악을 해라. 청와대 문건이 어떻게 나오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어떤 피해의식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나에 대한 서운함도 있지만 자기는 정말 뭐 이런 상태인데 끊임없이 내가 감시당하고 또 나를 엄해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짐작한다면 분노가 생기겠죠. 뭐 그런 와중에 소용돌이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부분. 아무튼 그러면 그건 맞습니까? 어느 쪽을 편을 든 걸 떠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남동생 정권 이후에 감옥에 보내지 않으려고 철저히 타산하고 전화 통화 안 하고 청와대도 못 오게 하고 이건 엄격한 건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공간을 준다는 게 만약에 뭐 박지만 회장이나 그 내외가 청와대를 자주 출입한다 조카를 데리고 매주 뭐 식사를 한다 이래 됐을 때는 이 대통령과 독대가 이루어지는 사람이면 실세 아니겠습니까? 예. 그 옆에는 파리가 들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건 권력의 생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지를 철저히 차단했다는 것은 뭐 대통령의 어떤 확고한 원칙들 그리고 저는 뭐 그것이 동생에 대한 어떤 지극한 사랑의 발로가 동생에 대한 아니냐. 지극한 사랑의 발로였다. 정치가 비정한 거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말로만 저 동생 그 가족은 정치나 권력에서 멀어져야 되나 말로만 그러고 실제로 자꾸 만나고 실제로 자꾸 이렇게 독대하면서 얘기를 듣고 이러면 은연중에 저 사람 통하면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사람들한테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매몰차긴 하지만 거의 이렇게 관계를 끊고 통화도 안 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문건 유출 얘기가 너무나 소용돌이여서 굉장히 복잡했는데 네. 구체적인 사안은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문건 유출자는 청와대 잠정 결론에 따르면 문건 유출자는
박경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청와대의 얘기죠. 청와대와 이제 조홍천 전 비서관과 박경정이 일단 각을 잡는 분위기인데 청와대가 지금 이제 문건 유출 쪽으로 중심을 이동시키고 유출자가 박경정이라고 몰고 가는데 조홍천 전 비서관은 전혀 다른 얘기를 했죠. 이게 아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있을 때 문건 유출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내부로 인수인계를 하고 나왔는데 묵살당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청와대는 박경정을 타겟으로 문건 유출자로 몰고 가고 있지만 검찰 수사를 받아봐야 결론이 아니 이제 지금 소장님 지금 이 얘기가 검찰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조사하는 과정인데 박경정이 청와대에서 수백 건의 문건을 출력해서 갖고 갔다는 것은 증거가 흔적이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애초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문건 유출, 두 번째는 그 식당에서 모여서 김기춘 실장에 대한 제거를 갖다가 획책했느냐,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문건 유출자 부분은 제가 쉽게 해결될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습니다. 방송에 출연해서. 왜냐하면 출력을 하면 컴퓨터와 프린터에 출력한 기록자가 쫙 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복사를 하면 내 출입증을 대고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이 다 남습니다. 그래서 그 유출자는 그걸 추적해 가면 금방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검찰에서 지금 뭐 조사한 게 좀 나오는 걸로 보면은 그 청와대를 나오기 직전에 수백 건의 어떤 문건을 출력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좀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문건 유출자로 이제 우리 박경정이 좀 지목이 되고 있는데 결과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정의 리코더가 있다는 것도 있지만 이 문제가 확산됐지 않습니까? 이 문건 말고 박지만 회장이 갖고 있던 100여 쪽의 문건은 또 무엇이며 그다음에 알만한 정치부 기자들이 문건을 봤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 주재기했던 정윤회식 국정 개입이라는 문건 말고 다른 문건도 돌아다닌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청와대 잠정 결론이어야 되는데 청와대의 결론일 뿐이지. 예, 그다음에 뭐 그 청와대가 검찰에 증거를 제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청와대 일방 주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조홍천 비서관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예단할 수 없지만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뭐 박경정을 유출자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박경정 주변에 있는 다른 경위들이 유출된 문건을 복사를 해서 가져갔다. 그러면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박경정이 유출을 하고 그걸 주변에 있는 경찰 동료가 카피를 해서 서울경찰청 통해서 언론에 유포된 게 아니냐. 그래서 검찰에서 그 경위들이 근무했다는 정보 분실을 압수수색을 했고, 압수수색 이후에 두 명의 경찰 직원들을 이제 검찰에 대동해서 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검찰 수사가 나오면은 뭐 쉽게 알 수 있는 일일 것 같고,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크게 뭐 그 우리나라 특수부에서 검찰 특수부에서 이 유출자를 찾지 못할 거는 없다. 그리고 제가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예.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는데, 저는 여기서 참 한 가지 아쉬운 게 이 문제가 너무 커졌습니다. 너무 커졌다. 문건 유출과 국정농단을 했냐 안 했냐 이거에 대한 세계일보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만 했으면 이거 간단하게 끝내고 책임자 문책하면 되는데, 이게 고소고발 사건으로 번지면서 일파만파 퍼졌거든요. 사실 우리 조홍천 비서관은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 아주 선이 굵고 카리스마 있고 소탈하고 정말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은 처음에 비서는 입이 없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무 얘기 안 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소고발이 되고 언론에서 막 추적이 들어가면서 박경정, 자기가 데리고 있던 부하 직원에 대해서 취재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니까 내 부하를 내가 죽일 수 없다. 차라리 죽어도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점점 커진 것 같습니다. 예. 그 순간이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저로서는. 그 순간이 아쉬운 대목이다. 혹시 지금 현재 여전히 청와대에 근무하고 계신다면 주변에 어떻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시라면? 뭐 저라면은 그 내부적으로 비서실장님을 위시해서 이제 그 대책 회의를 딱 기구를 구성해서 정무수석은 국회에 딱 가가지고 당직자들 만나고 사실이 그렇지 않다. 이건 이러다 저희가 금방 그 결론을 내서 보고 드리겠다 하고 좀 정치권 좀 자제해달라고 협조를 구하고요. 예, 그다음에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관련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병 확보다. 물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기자분들이 우리 박경정이나 조홍천 비서관 막 접촉하는 게 좋다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제가 청와대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경찰 현직 경찰이잖아요, 박경정은. 그러면 뭐 서울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좀 들어오라 그래서 진위 파악을 하겠다, 감찰을 좀 하겠다 하고서 너 당신 나가지 말고 여기서 먹고 자고 해. 그 우리 결론 날 때까지 예? 좀 의견 교환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좀 세련되게 알겠습니다. 빨리 잘 좀 하지 않았을까 뭔가 구체적인 인과가 더 정확했으면 좋겠고.